프로의 시선입니다.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프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확인해 보실까요? 변동성 커지는 증시 시장 변화 올까? 네, 국내 증시 10월장 내내 좀 부진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또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네. 국내 증시 자신감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떨어져도 막판엔 좀 꿈틀거리는 건 있어야죠. 이제 그런 게 좀 나오나 싶은데, 네. 어떻게 나와 주세요. 예, 나와 주시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일단, 그동안 완전히 찬밥 신세였던 삼성전자가 좀 움직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또 이제 루머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부분들, 뭐 대만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엔비디아 퀼 테스트가 한시적으로 통과,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할게요. 네. 계속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될 거기 때문에 나오는 걸까요?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는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엔비디아가 물량이 부족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 네, 그게 핵심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관련된 거를 삼성전자가 직접 뭐 시장에 공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많이 빠졌으니까 일단 또 먹힐 수 있을 만한 재료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HBM 관련된 쪽에서, 그러니까 AI 쪽에 그 진행이 되는 과정 쪽에서 물량이 부족하다. 이거는 팩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랬을 때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지금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하이닉스는 그럼 실적이 더 좋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오늘은 반대로 움직이죠.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현상들.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어느 쪽의 호재인지는 좀 이제 판단을 좀 해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어떻게 또 오늘은 섹터 쪽으로 여전히 뭐 섹터에 대한 장세죠.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지금 수출주 쪽에서 변화가 살짝 기아 같은 경우 실적 잘 나오다 보니까 좀 움직이고 있고, 오늘 또 의외로 2차전지 쪽에서 반응이 좀 나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셀 메이커는 그렇게 크게 안 오르는데 오늘 표스코 퓨처엠, 그리고 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식으로 소재 쪽이 강합니다. 왜 이럴까요? 공매도 상위 종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세 종목? 공매도 상위인데, 네. 저희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보여지지만 산업부 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미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네. 25일 날 늦게. 네. 네. 뭐냐면 IRA 법안의 세부 법안이 확정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잘 얘기가 안 나오네요. 네. 확정이 됐는데 그 세부 대안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1kWh 당 $10 정도까지 많이 올라온 상황들인데, 거기서 이제 소재 업체들 대상으로는 들어가는 중간 단계에 들어가는 비용들 있죠. 생산 비용이나 제조 비용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거를 IRA 법안에 들어가 주겠다. 호재입니다, 이거. 호재다 보니까 이게 반응을 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호재로 알고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QE 확대가 나오기 시작해야 이 비용들에 대해서 좀 어떤 제조 비용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그게 지금 관건인데, 근데 보니까 지금 4분기에는 격돌이 벌어지고 있네요. 미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1위와 2위가. 1위는 어디입니까? 테슬라. 2위는 현대차? 현기차. 네. 지금 할인 경쟁이 붙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맞붙고 있는 상황들이죠. 예. 그런 쪽에서 그러면 잘 팔릴 거 아니냐. 라는 쪽에서 그러면 전기차가 4분기에는 괜찮다는 쪽의 변화가 나올 거고, 그러면 QE 확대가 나왔을 때 실적들은 좀 좋아지지 않겠을까라고 하는 반응들이 지금 보여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지금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쪽들이 IRA 법안을 통해서 변화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재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제동을 걸을 수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뭐 전기차를 안 판다가 아니, 전기차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뭘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보조금 이런 거 다 싹 제거시키고 너희들이 마음껏 또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 없이 또 아니면 보조금 없이 그렇게 뛰어 들어가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파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중국은 못 들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변화는 좀 막상 모든 게 다 호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체크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4분기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보조금과 AMPC 같은 경우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죠? 예, 보조금은 전기차의 어떤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부 차원의 그 지원이고요. 그리고 네. AMPC는 그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만들면서 중국의 어떤 공급망을 배제하기 위한 자체적인 미국 내 공급망에서 미국의 공장을 짓고 네. 또 생산을 하면 생산 비용까지 포함해서 뭐 AMPC 쪽에 세액공제 생산 세액 공제 금액에 뭐 추가적으로 더 준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근데 구본이 살짝 다르긴 한데,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은 네.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이제 보조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자 반도체 이러면서. 그렇죠. 특히 이제 TSMC를 네. 가장 먼저 나온 게 TSMC예요. 네, 그런 다음에 뭐 삼성전자, SK도 나오긴 하지만 예. 이렇게 부자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는데 왜 돈을 줘야 되느냐? 이거 관세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구에서 들어오게 되면 관세를 통해서 이거 올려 그러면 싫으면 니네 와서 지어 보조금 필요 없이 안 줘도 얘네들이 다 알아서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그런 얘기죠. 네, 그렇게 근데 이미 시행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이 확 바뀐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신규로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일단 유지가 된다고 보고 좀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대선 리스크가 또 여기서도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정책적인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조상으로는 오히려 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쪽의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체크해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지만 반전의 포인트가 미국 대선 불확실성 제거 이후에 나올지 잘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네. 대응책 좀 더 알아가 보겠습니다. 실적 시즌 체크 포인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채팅창에 네. 그 실적 발표 전에 미국 테크주 더 모아야 될까요? 민수햄이라고. 햄스터인가요? 네. 형님의 아마 줄임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친구로 반말 하셔도 돼. 예. 일단 네. 실적 발표 시즌에 일단 그거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모으는 게 아니고 확인하고 모으자. 예, 어차피 지금 실적 잘 나오게 되면 뭐 위로 땅 뜨는 거는 미국 시장의 특징이고 반대로 예상보다 못했으면 밑으로 내려오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아마 위로보다도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번에 가장 큰 실적의 변화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즉, 실적은 아마 그렇게 큰 변화 없을 것 같고요. 가이던스가 어떻게 주느냐? 근데 가이던스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빅테크는 AI를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 쪽에서 이거를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은 약간 줄겠죠.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가이던스가 주는 걸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약에 KPX가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회사에 대한 뭐 지금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관련된 쪽들이 일단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가서 AI를 통해서 수익성을 이만큼 보여줄 수 있겠다는 자신감들에 대한 청사진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자신감이 붙겠죠. 이 두 번째. 세 번째, KPX가 투자가 계속 이어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다음 내년에도 거의 강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누가 올라갑니까? 엔비디아겠죠. 네, KPX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빅테크에서는 이번에 실적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지가 계속 지금처럼 계속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모멘텀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다 그러면 아주 완전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게 KPX 투자가 좀 준다라고 하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은 환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 괜찮다 보니까. 근데 엔비디아는 빠지는 모멘텀이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가는 그러니까 눈치를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요. 네. 네, AI 투자 사이클이 지속되는지 여부, 또 이렇게 지속이 됐을 때 수익성에 있어서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아니면 계속 수익성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가 좀 빠질지 여부에 대해서 챙겨보자.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체크 포인트들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 있는 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기업 실적 일정은 네.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네, 의외로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해 가겠다라는 쪽에 대한 주제다 보니까 실적 동향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애플이죠. 네, 애플도 이제 그러니까 AI 쪽에 투자를 해왔는데 그게 아이폰과 접목을 해서 어떤 수익성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아이폰 16 판매는
기정사실이죠. 좀 위축될 것이다. 근데 그거를 AI가 붙어가기 시작하면 서비스로 얼만큼 좀 끌어올릴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변화. 이게 좀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AI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또 돈 받을 겁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되는 AI 쪽에 아이폰과 이제 맞는 쪽, 그러니까 결합되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게 얼만큼의 앞으로 실적을 가져다 줄지, 그래서 그걸 얼만큼 사람들이 쓸지,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10월 중순과 12월 달에 이어질 AI에 대한 변화,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초에 온 디바이스 AI, 이게 참 또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런 판매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연초에는 뭐 여러 기대들도 좀 많이 있었고, 삼성전자가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AI 스마트폰으로 뭐 점유율이라든지 판매량에서 좋은 내용들도 좀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3분기 잠정 실적에서 역시나 그 성장 동력이 없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확정 실적 발표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변화할지도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어떤 의견이실까요? 내가 이제 국내 쪽에 또 하나의 변수로 봐야 되겠죠. 예, 삼성전자가 일단 먼저 주가가 빠졌고, 예. 거기다가 이제 실적에 대한 뭐 실적 자체적으로 약간 또 이번에도 반성 모드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좀 하이닉스보다 좀 못했던, 그러니까 2등이라고 봤던 하이닉스보다 못했던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들의 뉘앙스가 담겨 있을 것 같고, 그 뉘앙스를 그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라는 쪽에 대해서 원래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3분기 때 삼성전자는 이번에 HBM3E 관련돼서 퀄테스트 통과를 3분기 안에 완료가 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거 일단 빗나갔죠. 네. 그에 따른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 아예 그러면은 그거는 뭐 이게 떠난 버스고 새로운 버스를 기다린다라는 입장 쪽에서는 아마 HBM4에 대한 삼성전자의 열정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주가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장이 반응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4는 또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즉 MUF 방식으로 나가는 게 SK하이닉스인데, 이게 지금 HBM4로 나갔을 때 SK하이닉스는 지금 벌써 다 얘기가 된 게 우리 어드밴스드 MUF라고, MRMUF라고 그래서 이걸로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엔비디아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엔 또 삼성전자는 HBM4 쪽에서 코포 투 코포라고 그래서 방식적으로 약간 또 그들만의 또 이거 새로운 거다, 뭐 좋은 거다라고 들고 오는데, 기술 좋은 거 알겠습니다. 이걸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어떻게 돼서 가는지가 좀 관건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 과정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들 염두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고수하는 것보다 네. 좀 알려진 방식대로 좀 해서 약간 엔비디아가 원하는 그래서 나는 HBM 많이 받고 싶어라고 한 쪽에 라인업이 들어가게 되면 삼성전자는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래도 AI 쪽에 인프라 쪽에 이제 같이 나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반응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엔비디아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삼성전자는 더 하락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하락은 할 만큼 했다고 보실까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인정을 못 받고 이 상태로만 그냥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소외는 더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느냐? 여기서부터 사도 되느냐? 아직은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래서 네. 오히려 차라리 가격 메리트가 더 확실히 나오든가 아니면 좀 변화가 들어왔을 때는 대응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뭐 이렇게 슥 하고 돌아오는 이런 반등 쪽에서는 확실한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차라리 그럼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안 빠지는 과정들을 이제 원형 바닥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삼성전자의 B2가 진짜 많이 늘었다. 예, 이런 지금 소식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쪽의 퀄 테스트 통과 등의 이런 엔비디아 쪽에 인정받고 납품하는 이슈가 반드시 나와야 주가 바닥을 잡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일단은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준 요인들 그 밖에도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또 실적 발표 얘기를 드렸으니까 네. 이번에 또 체크해야 될 거는 대선 전주입니다. 여기 또 변동성, 특히 보니까 또 막 인터뷰 가지고 또 얘기가 많더라고요. 트럼프 인터뷰, 해리스 인터뷰 가지고 또 얘기가 많더라고요. 주말 사이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매크로 지표가 한국 쪽에, 신흥국 쪽에 불리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좀 완화가 되기 시작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고용지표, 이쪽도 고용지표의 주간이다 보니까 일단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데 그게
허리케인 때문이야라고 그냥 애써 둘려서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들도 이번 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과 또 지표 가지고 이번 주 또 제조업 지표도 발표가 되죠. 이런 쪽에서 좀 복잡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그냥 그래서 야 빠지면 뭐 사지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네. 일단 약간 너무 올라간다고 막 또 대응하는 것보다 좀 시작은 좀 너무 공격적으로 말고 일단 밀리는데 이런 쪽에서 한번 사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 들어가 보든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의 금융주 안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주가 약간 또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쪽에서 약간 좀 이슈를 던져놨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 후에 대응 중요하겠다는 전략,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관점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김민수 대표였습니다.